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리우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린 수영의 박태환 선수 전지훈련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군요. 네, 박태환 선수가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는데요. 네. 앞서서 박태환 선수가 금지 약물이 검출돼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요. 올해 3월에 징계가 끝났지만 대한체육회회 징계 만료 후에 3년간 대표 선발 불가 규정에 발목이 잡혔었는데 최근에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박태환 선수의 손을 들어줬고요. 오늘 귀국한 박태환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서 기쁘면서도 촉박한 시간은 걱정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사흘 뒤에 미국 올랜도로 떠나서 마무리 훈련과 시차적응을 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주말에는 국내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리죠. 홈런왕을 다루는 거포들이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겠군요. 네,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고요. 네. 내일은 전야제 기념으로 홈런 레이스가 펼쳐지는데요. 두 팀으로 나눠서 예선 7아웃제로 치른 뒤에 1위에 오른 두 선수가 결승전을 치릅니다. 나눔 올스타에서는 홈런 25개로 1위인 NC의 테임스 선수와 홈런 22개로 2위인 LG 히메네스 선수가 우승 후보고요. 네. 드림올스타에서는 지난해 우승자인 롯데 황재균 선수와 함께 국내파 중에 올 시즌 가장 많은 홈런 19개를 기록 중인 삼성의 최영우 선수가 네.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한번 이제 주말에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 프로야구 올스타전 휴식기를 앞둔 전반기의 마지막 경기가 열리고 있죠. 현재 경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잠실에서는 하나가 LG를 상대로 새 외국인 투수 서캠프를 선발 출전시켰는데요. 서캠프 선수는 올해 메이저리그 오클랜드에서 9경기의 선발 등판에서 5패에 그쳤지만 그래도 메이저리그 통산 52경기에서 4승 8패를 기록한 수준급 투수인데요. 네. 하나가 오늘 서캠프 선수를 앞세워서 3회 초 현재 4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창원에서는 NC와 선두 두산이 맞붙고 있는데 3회 말 현재 두산이 2대1로 앞서 있고요. 수원에서는 넥센이 KT를 상대로 5연승에 도전 중인데 오늘도 4회 초 현재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2회 말 현재 롯데와 삼성이 1대1이고요. 광주에서는 4회 초 현재 SK가 기아에 3대2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서캠프 이렇게 떠 있어서 서캠프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제 네. 프로야구 선수, 투수의 이름입니다. 네, 하나가 로저스 선수가 팔꿈치 부상으로 네. 이번에 이제 팀에서 나가게 되고 새롭게 영입이 됐는데 또 우리나라 이름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팬들이 기대가 컸는데 오늘 초반이지만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프로야구의 김상현 선수 말이에요. 음란행위 혐의로 결국 중징계를 받았죠? 네, KT가 2009년 홈런왕 김상현의 임의 탈퇴를 요청했는데요. 김상현 선수가 지난달 16일에 전북 익산에서 차를 세워놓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행인 여성 A씨를 보고 자위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요. 경찰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연 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KT 구단은 김상현 선수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고요. 한국야구위원회가 임의 탈퇴를 공시하게 되면 김상현 선수는 최소 1년간 선수로 뛸 수 없고 1년 후에도 KT의 동의가 있어야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자 한편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오승환 선수요. 현지 언론으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네, 지역 매체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가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의 전반기 활약을 알파벳으로 등급을 매겼는데요. 네. 오승환 선수가 투수 중에 유일하게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전반기 45경기에 등판해서 2승 2세이브 14홀드, 평균 자책점 1.58을 기록했고요. 처음에는 셋업맨을 막다가 부진한 로젠타를 밀어내고 최근에 마무리로 승격했고요. 그래서 이 매체가 돌부처는 세인트루이스의 가장 큰 보스였다고 극찬했습니다. 네, 자, 전 세계 스포츠 구단 중에 가치가 가장 높은 팀 발표됐다면서요?
네, 그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오늘 그 전 세계 구단의 가치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프로풋볼의 그 댈러스 카우보이 구단이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6천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 포브스가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에 그 프로축구 외의 구단이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지난해 1위였던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가 4조 2천억 원으로 2위에 올랐고, 라이벌 바르셀로나가 4조 700억 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10개 팀 중에 미국 프로풋볼 팀이 5팀으로 그 종목 중에 가장 많은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이 미국 백화점 영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다수의 백화점들이 올해 1분기 매출이요, 전년 대비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백화점의 종말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미국 백화점의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평론가인 곽수정 박사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미국의 대다수 백화점 매출이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면서 위기 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미국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진 건가요? 안 좋아진 게 아니라 2008년 이후에 좀처럼 나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메이시 백화점, 대표적인 백화점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 11일 현재 1분기 매출이 약 57억 달러 정도, 전기 대비해서 한 7.4% 줄었고요. 네. 그 다음에 콜스라고 하는 또 의류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소매상인데. 여기도 87%나 매출이 줄어서 상당한 어닝 쇼크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시 같은 경우도 벌써 36개 점포를 폐점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한 4,500명을 해고한 상태고요. 네. 잘 아시고 계시는 시어스 같은 경우도 K마트를 68개, 그리고 시어스 본점을 갖다 10개 정도를 폐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미국의 오프라인 형태의 어떤 소매상 그리고 백화점 영업은 거의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하,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 백화점의 종말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해서 좀 생소한데요. 네네. 자, 우리나라 경제와 특별한 상관이 있나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 크게 두 가지 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미국 경제가 물론 이제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은 유행을 타고 있느냐. 앞으로 네. 어떤 판매에 있어서 영업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가야 되느냐 오프라인으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점이 하나를 들여다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오프라인을 하더라도 아직 40대에서 50대 많은 소비자들은 이 모바일 폰으로 쇼핑하는 것이 많이 좀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그러면 오프라인이 이 정도로 간다는 것은 결국 미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의 방향이라든지 한국 경제, 한국 수출 제조업의 어떤 방향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시사하는 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중층적인 여러 가지 좀 이 점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쇼핑 스타일의 변화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군요. 네네. 자, 우선 이 미국의 소비 부진 우려, 이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브렉시트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도 한번 출렁거렸고, 네. 그만큼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거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크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 그리고 실업자 수가 4%대로 내려앉았지만 실업률이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회복 궤도에 들었다, 진입했다라고 장담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는 회복의 본 궤도에 진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 이런 점들이 향후 미국의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는 당장 사드 이야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경제의 어떤 침체 문제와 함께 정치적 불안 요소가 어떻게 또 경제에 영향을 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결국은 중국과 한국, 일본 모두에게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또 어떤 영업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행하는 지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소비 부진 우려가 세계 금융시장에도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될 것으로 지금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우리나라 한은은 이주열 총재가 소비자 네. 물가지수가 올해 상반기가 0.9% 상당히 낮아서 네. 내년에는 한 2.0%로 오를 것이다의 전제가 뭐 이제 유가도 좀 오르고 글로벌 경기가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좀 의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적한 내용 중에 미국과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소매상의 매출,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값이 지금 갤런당 중서부 같은 경우에는 2달러 6센트 정도 하거든요. 네네. 1갤런이 한 3.3리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름값에서 아껴진 생활비를 어디다 쓰냐 그러면 스포츠라든지 여가 활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외식하는 문화로 지금 소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매상 또 백화점 지출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유가가 떨어져서 여기에 따른 어떤 소비 진작을 예상을 했지만 유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물가를 더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버렸다. 그렇다 그러면 2%대의 소비자 물가는 어렵다면 한은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해봤자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이건 어차피 유가가 반등하고 세계 경제가 반등할 수밖에 없는 내년에 더 기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에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불황이 닥쳐올 것을 미 대선 주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곽 박사님 최근 몇 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셨죠? 네네,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네. 바로 이제 최근에 다녀오신 건데 직접 미국에 가서 보시니까 지금 백화점의 위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심각성이 좀 체감되시던가요? 그럼요. 제가 이 대도시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가장 먼저 눈에 뜨는 게 옛날에 보였던 제시페니 백화점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주변 친구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되면은 보통 미국은 쇼핑몰에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애기들을 그 회전 목마를 태우고 이렇게 노는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쇼핑몰에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없으니까 70% 세일 딱지를 붙여놔도 장사가 안 되는 영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목도하고 왔기 때문에 네. 실업률이 4%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심리가 돈을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오프라인 백화점이라든지 소매상을 통한 소비 패턴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요. 미국 백화점들이 10년 전의 생산성을 회복하려면 이 주요 거점 지역의 5분의 1, 약 한 800개 정도의 백화점이 폐쇄돼야 한다. 이런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제 전하던데 네. 비슷하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스라든지 메이스가 백화점이 벌써 지난 6년간의 메이시 같은 경우에는 90개 점포를 폐쇄를 했고요. 네. 시어스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개 점포를 갖다가 폐쇄할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40%, 전체의 한 40%를 줄인다는 건데 이에 비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수익이 한 30%가 2월에 비해서 늘어났거든요. 네네. 2월 이후에. 그만큼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어떤 매출 경쟁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생산성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줄여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주가 같은 경우 놓고 봐더라도 제시페니 주가는 벌써 25% 정도 2월에 대비해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아마존 주가는 30% 올랐습니다. 아하.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아마존 같은 온라인 쪽에서는 유통 물량을 가지기 위한 창고를 지금 계속 짓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대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봐도 이마트라든지 쿠팡이라든지 티몬 이런 곳은 지금 물류 창고를 건설하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네네. 이에 비해서 오프라인 백화점 건물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오프라인 상영들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한국에도 분명히 이 닥쳐올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닥쳐올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 그리고 온라인 쇼핑은 상승. 지금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네. 자, 미국이 최대 쇼핑 시즌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1월에 돌아오는데 이 네. 기간 동안 좀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 없을까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게 보통 11월 세 번째 목요일을 낀 추석 감사절을 지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을 갖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쭉 적자를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한번 흑자를 본다. 그래서 빨간색 잉크가 적자라 그러면 이제 검은색 잉크가 흑자이기 때문에 처음 흑자로 적는다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매년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나타나는 블랙 프라이데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만큼 소비자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모두가 다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아직 한 4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이 시즌에 들어와서 오프라인을 통한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는 알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나미 씨로 활기찬 하루 되세요. Let's go.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 씨. 오로나미 씨. 오로나미 씨.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미 씨. 오늘도 오로나미 씨. 오로나미 씨.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언제일까요? 당신의 아이가 남자가 되는 순간은 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달리는 지금 이 순간. 더 강력해진 코란도 스포츠로 당신의 아이에게 남자를 선물하세요. New Experience, The New 코란도 스포츠 2.2 탄생.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이지윤,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